안녕하세요. 제이와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559장 사철엔 봇바람 불어 있고.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옹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은 제이랑 순댓국 단골집 가서 시장에 저기야 역전에 있는데 가가지고 곱창 전골을 제이가 사줘가지고 맛있게 먹고, 볶음밥도 실수하셨다고 단골이 그런지 몰라도 원래 2개 볶아달라 했더니 3개를 해주셔갖고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 상황에 제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70이 거의 넘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랑 연대가 같으니까 거의 70대 후반. 그래서 원래 나이 드시면 염증이 암으로 가요. 근데 담배도 안 피시는데 폐암으로 가셨대요. 그래, 폐암은 초기래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해줄 거는. 그래서 또 기도 제목이 하나 또 늘어났어요. 폐암이 빨리 낫기를. 이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저희 개신교는 항상 기도로 간구하고 기도로 사람들 치유해주고 그런 기도의 힘을 믿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그래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고 전도하려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독재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재자들은 죽음의 교단들 아니에요. 우린 생명의 교단이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단막이랑 천사랑 싸우는 이런 식의 갈등 구조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죠. 하여튼 오늘 제목이 그래요. 예성 제이가 꿈에 나타나서 시장 바구니를 들고서 이리저리 날 따라다니며 살림해주는 꿈을. 잠언 14장 1절.
더 위즈 우먼, 현명한 지혜로운 여자는 빌드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허 하우스, 그녀 소유격이에요. 하우스 그녀의 집.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면 우리 집이죠. 그러나 더 플리시, 미련한 여자예요. 우민한 여자, 게으른 여자, 태엽 슬프대요. 눈물이 난대요. 뭐가? It down with her our hand. 이 핸드는 이것도 가정이에요. 손이지만 그녀의 손, 우리의 손.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고 미련한 여자는 스스로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제의가 생각나요. 특히 성경 연구하다가 헤라클레스 별자리 중에 처녀자리가 조광지처이고, 제가 지난 예배 때 궁금해서 별자리 좀 하고 천문학적으로, 그래서 뭐 동양에선 주역이라고 하고 만세력이라고 사주팔자라고 하고 풍수지리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에, 우린 계시 종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난 일자까지, 그것까지도 다 예정하고 예지한다. 그게 우리 예수교장로 합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연구하다 보니까 별자리도 연구하는 거고 이래요. 그리고 그 바벨론 음녀 남편님 그분 같은 경우는 아예 별자리로 특화해가지고 별자리로 뭐 구세주가 태어난다 뭐 이러면서 아예 그거를 맹신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별자리마저도 바꾸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이가 어렸을 때는 철부지래 갖고 여성제이자, 그래서 그 육을 쪼주면서 성중독으로 도박 중독 이런 걸로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사귄다, 전 세계의 남자들을 하렘을 만들겠다고 그런 철없는 식으로 해서 딴 남자랑 결혼했지만 이제 말년 되니까 많이 회개했나 봐요. 꿈에서 보이는 거 보면. 그래서 그 조광지처가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처녀라는 게 저는 헤라클레스 이거 봤을 때 항상 그 별자리 때 아마겟돈 이런 때는 항상 이렇게 이런 별자리가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아내가 거의 버스커 상태로 돼가지고 멸족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도 그렇고 거의 멸족 수순까지 갔고, 클레오파트라도 이집트가 멸망하는 그 정도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살아있었다면은 아예 그냥 자기 오른팔 돼서 모든 걸 다 주고 자기 가문까지 다 줄 정도의 그런 총력으로 도와주는 게 조광지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너무 그 순애심이라고 하나? 그래서 순수한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애틋하니까 그런 데미 무어랑 브루스 윌리스랑 엠마,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얘네들이 순애보다 진짜 순수한 사랑은 이렇게 심해도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데미 무어가 그렇게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그리고 자살하고 싶을 때 그때 항상 옆에 있었던 게 브루스 윌리스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니까 딴 남자는 괜찮겠지 하면서 20살 거의 연하랑 남자랑 결혼했는데 철부지예요. 사금 실현고통 받고 그래야지 사람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지고 그렇게 해서 쓸만한 제목이 되고 이러는 거지. 어릴 적에는 촉법소년 마냥 범죄하고 그러다가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인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성 제의도 브루스 윌리스처럼 그렇게 내려놓고 힘들어하니까 강간당했다고 내가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군대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자살을 맨날 한다고 그러니까 그 강간당하는 게 별게 아니다 이렇게 기부다 생각하고 이타적이어야 되는데 우리 조선의 문화는 이기적이라서 연료문을 갖고 순결을 이루면 은장도로 자결해라 그런 문화에 어릴 적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해서 툭하면 자살한다고. 그게 옛날 조선시대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수명이 40살이었고 최고가. 그리고 여성들은 대부분 간염의 위험이 있어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일로 죽었거든요. 그러면 강간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임신하다가 죽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 남자가 양육 권한도 없는 그 강간범이라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그 시절엔 의료 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화가 당연히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과학적으로. 근데 현대 미술은 어때요? 요즘에 이제는 100세 시대고 뭐 120 시대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염증은 정복해서 이제 암까지 정복하는 상황으로 가는데 염이 발전해서 암이 되잖아요. 그런 시대에 옛날에 그런 구습인 그 문화로 여성제인은 자살한다고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증이 증증해가고 강간당했다고. 그래서 한국 여성들은 강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강간하고 싶으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가면 다 대주거든요. 하다못해 기숙사 생활하면 남녀 막 섞여 있는데 거실에 가면 낮이건 밤이건 그거 합니다. 대달라면 다 대줍니다. 그런 신라공 같은 성적인 그런 성적 타락한 애들이 천국이 옆에 있는데 왜들 한국에서 강간들 한다고 해서 아리따운 여성을 인생을 마감하게 그렇게 합니까? 제 여성도 저러다 자살할까봐 그리고 내가 지켜주지 못하는 그 원망 때문에 점점 우울증이 증증해 가더니 결국은 제가 내려놓은 거예요. 브루스 윌리스처럼. 데미 무어가 힘들어하니까 자기 외로운데 밤에 옆에 안 있어준다는 이유로 브루스 윌리스는 그런 거고 저는 강간당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보내준 거죠. 그래서 데미 무어도 젊은 남자가 좋으니까 20살 연하랑 결혼했는데 걔도 성숙하지 못하니까 똑같이 바람피고 자기가 하렘 하겠다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사귀고 그래서 데미 무어가 우울증이 증증 가서 자살 시도하고 막 이러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조강지처고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브루스 윌리스도 이미 20살 아래 엠마랑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냥 양해 구해갖고 브루스 윌리스가 자상하니까 그러죠. 아내한테도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치맨데도 엠마 하나도 아니고 데미 무어까지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인격자였던 거죠. 그 영화들 보세요. 주옥 같은 영화. 그 중에서 보이스카우트 이런 영화 보면 되게 정의지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되게 인성이 있고. 그 정도로 항상 경찰 연기를 많이 했어요. 저처럼 미술을 그리더라도 범죄자 잡는 그런 걸로 그리고 그 정도로 정의지심이 강한 사금 그 정화작용하는 이와 군인 경찰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있으면은 자기 생존의 그런 안정이 느껴지잖아요. 이 남자랑 있으면 난 죽지 않아. 이 사람이 지켜줄 거야. 그런 게 보장이 되니까 여성들이 브루스 윌리스 같은 사람한테 끌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표작이 하나 생각을 해봐요. 다이아드잖아요. 그 다이아드에서 그것도 경찰인데 국제적인 그 테러범들 알카이다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빌딩 전체를 인질로 삼아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하는데 아랑곳도 안 하고 하나하나 징벌해가지고 그런 연기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되게 편하게 연기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분도 인격적인 분도 말년에 치매는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내향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게 다 염증이고 그래서 항상 영양실조 안 걸리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금식기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한순간 뇌가 고장나 버리면은 민폐고. 아프다는 거는 그 사단마비가 끼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도 다리가 그렇게 절름발이 되고 마비 장애인 됐어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로 간구하고 끝까지 포기 안 해서 재활해서 오늘 출근인데
교통사고 후 처음으로 4시간만 하다가 8시간 하니까 너무 긴장도 되죠. 그래서 제가 아랫목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이 더운 날에 뜨거운 난방 틀고서 잤더니 온찜질 효과인지 몸이 풀려가지고 좋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제가 근무력증도 있어갖고 근육이 잘 안 풀려요. 사우나 가면 보통 사람은 다 풀리는데 전 사우나 가도 안 풀려요. 그래서 아랫목에서 풀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장자가 가장 좋고 흠없는 어린 양에서 첫 새끼로 이렇게 제사할 때도 가장 좋은 거 주잖아요. 그래서 장자 거기에 흠없는 어린 양, 처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살날 그런 양을 바치잖아요. 그게 가장 아름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 제의가 조강지처니까 거의 10년을 그렇게 헌신하고 해도 강간 앞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문화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제이가 한국 여성과 결혼 안 할 거야. 이래. 강간당하면 미쳐갖고 자살들하는데 어떻게 결혼해? 나 호래비로 자식 키우기 싫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일본 여장자도 결혼 안 해. 아주 그냥 성중독이 돼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도 하고 정신 못 차리고 결혼해서도 이혼한다 그러고 아유 그렇게 살판 스트레스 받아. 나 베트남 공산당 여자랑 결혼하고 웃겨가지고 베트남 공산당 여자가 뭐가 좋다고 막 저러나 했더니 제가 전에 결혼정보회사 찾아보니까 베트남 여자들이 가장 쉽잖아요. 뭐 욕을 안 하잖아. 전 세계적으로 육사국도 막 2억 원 이상 차키 자동차 키 이런 거 다 요구해. 근데 유일하게 베트남 여자들은 그냥 가족들한테 매월 얼마씩 생활비 주면 돼요. 이러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건이 낮은 쪽에 베트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국제결혼정보회사가 그쪽에 다 주둔해가지고 거기서 성격 맞는 여자로 직접 가서 한 달이든 비자 끊어갖고 그래서 계속 여자들 만나는데 자기 성격에 맞는 여자랑 결혼하니까 그게 입소문이 탔는지 맨날 제이도 베트남 여자 맨날 이래요. 그래서 뭐 저도 한국 문화에 한국 여성이 여성제이니까 강간당해서 자살한다는 거 그냥 제가 시킨 거죠. 여동생하고 우리 형처럼. 그래서 아직도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그런 첫정이든 안 좋은 트라우마가 안 걸리려면은 여러분들 그냥 베트남 공산당 여자든 그런 조건이 낮은 여자로 겸손한 여자로 그래야지 저 같은 실현 고통이 없다.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첫사랑은. 네, 그래서 여성 제이를 처음 만난 기억은 책벌레였다. 광화문의 무역회사에서 항상 출근할 때 보면 쉬는 시간에 일반 상식 등 책을 보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툭하면 뭐 보는지 아세요? 그 시절도 강간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근데도 얘는 어렸을 때 장애인이니까 다리가 좀 더 놀림받으니까 평상시에도 우울증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우울감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툭하면 자살하는 책을 보는 거야. 뭐 보고 있나? 공지영 씨의 그 한강이 보면 자살자들의 아주 베스트셀러거든요. 그거 보고 있어.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뭐 보고 있나 보면은 그 이회수 씨가 들깨라는 책. 그래서 나보고도 보래요. 그래서 제가 사서 봤는데 말년에 자살하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다시는 이회수 씨 책 안 봤어. 자살을 미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벌써 어릴 적부터 그런 인자가 있었던 거예요. 자살, 우울증 막 이런 거. 하여튼 그 정도로 그 자살자 책을 아마 지금의 인터넷 카페 같은 데 가입하면 자살 모임에 이런 데 가입하고 그랬겠죠. 그런 싹이 좀 보였어요. 처음부터. 그런데도 세상이 험난하니까 책을 좋아하니까 책만 보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면은 자살 안 할 거야.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고 성경에 나오고 기독교 교리니까 교리만 가르치면 되겠어.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성경책을 안 보니까 맨날 보면 시편만 보고. 시편이 징징이 책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맨날 징징징거리는 거. 여튼 그래서 책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끝까지 보셔야 통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책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성제의는 시편이라도 보니까 사귄 건데 그 이상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식 책 등 보는 모습이 항상 아름다웠다. 항상 잠깐만요. 검은 사막이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우두머리 중에 요거 어둠의 틈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꼭 해줘야 제가 돈을 많이 벌거든요. 나중에 그리고서 제가 진짜 한가하고 말년돼서 정말 부자 돼가지고 여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일캐도 하고 다른 것도 하려면 검장비도 강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것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검은 사막도 망한다 그러면 다시는 이제 온라인 게임 안 할 거예요. 제가 온라인 게임만 해도 수천만 원 투자했는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게임 찾다 보니까 검은 사막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절이 바른 만면일감이었고 정의사에 구현하는 경찰처럼 불의를 보면 못 참아서 말싸움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브루스 윌리스가 연상되죠. 그 다이아드 영화. 여행을 가게 되는 날이면 준비성도 철저해서 종이에 여행 간 리스트를 꼼꼼히 정리해서 챙겨준 모습이 아름다웠다. 항상 종이에다가 그 여행할 때 뭐 물티슈,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갖고 뭐 밤이든 감이든 뭐 자세히 써요. 그러면서 준비된 거는 그 볼펜으로 지워. 그런데도 또 까먹고서 이거 안 챙겨왔다 뭐 이러면서 그런 편집적인 모습도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편집증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전생이 있다면 완전히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너무 이뻤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게 여성제의가 너무 아름다운데 내가 맨날 물어봐요. 얘가 자기가 뭐가 좋아하면서 좋아하는 거 리스트 10개 작성해주고 막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작성해서 주면 거기에 꼭 들어가는 거 있어요. 여가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게 뭐가 좋아? 근데 저는 좋거든요. 그런 게 나중에는 성인군자로 되는 그런 공부하는 습관이니까 요약 정리하고 그래서 얘는 공부시키면은 교수도 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든 게 그런 행동 패턴이었어요. 근데 이 나이 때까지 살아도 여성 중에 그런 여성들은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다못해 대학 교수도 안 해. 게을러가지고. 근데 걔는 벌써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편집증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전쟁을 나가든 항상 이기거든요. 백전백승의 원인이 편집인 거거든요.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성격하고 있으면 제가 편하죠. 꼼꼼하게 챙겨주니까. 그래서 여행 갈 때 엄청 편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도 빠뜨리는 게 휴지 이런 것도 항상 있으니까. 그거 없어서 화장실 갔을 때 휴지 없어 봐요.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제의랑 항상 여행 다닐 때는 그런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 게 그리워요.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되는 날이면 준비성도 철저히 예표했죠. 그 다음 특히 날 좋아했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 품에 안겨있으면 편해진다고 차근길 시간에도 부르던 애착이에요. 걔도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항상 애착 베개랑 애착 이불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걔는 이불은 무거우니까 안 되니까
예, 인형 저 베개는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엄청 가리고 예, 민박도 엄청 깔끔해가지고 예, 더러운 데는 가지도 않고 식당도 그렇고 항상 식당 가도 예, 물티슈 저 종이를 깔고 그 위에다 수저랑 젓갈 놔두고 그런 깔끔함에 예, 완전 지금 생각해도 만면일까 합니다. 예, 그런 애를 예, 다른 남자한테 뺏겼다고 하니까 예, 지금도 그리운 거죠. 예, 혼자 살다 보면은 그 가치를 알아요. 예, 10년간 있을 때는 동거하고 그럴 때는 그게 감사한 거를 그냥 잊고 있는 거죠. 그러다 헤어지면은 그게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사랑으로 가고 잊지 못하니까 다른 남자, 다른 인연이 와도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혼자 사는. 그래서 대부분 첫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사 상식으로 그렇게 레위같이 다른 여자들이 안 보입니다. 미숙한 게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이 조강지처였어. 클레오파트라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조강지처였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 제가 유튜브로 봤지만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위대했으면은 로마 화폐에도 등장하고 화폐에 등장할 정도면요 저 사람의 얘기예요. 바벨론녀 남편이 화폐에 그렇게 얼굴이 나올 정도면 예,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한마디로 예,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정도의 가문이 정도 돼야지 화폐에 나온다고. 그 정도인데 그 화폐에 나올 정도면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여성제였어요. 그러니까 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여성제의가 꿈에 나타나서 시장 바구니를 들고서 이리저리 날 따라다니며 살림해주는 꿈의 몽은 예, 그때 그런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여행 가고 막 이러면 그 막 마트 같은 데 가서 아 우리 이거 커피도 챙기고 일회용 티도 몇 개 챙기고 막 이러면서 지가 막 예, 인형이에요. 인형처럼 생겨가지고 에반게리온의 레이처럼 백옥 피부에 인형처럼 생긴 애가 혼잣말하면서 막 이렇게 그 안경 끼고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가 안경도 꼈거든요. 책을 좋아하니까. 그런 애가 안경 이렇게 뜨면서 막 그렇게 인형이 막 얘기하면서 막 챙기고 있으면 귀엽지 않나요? 네, 그런 꿈을 낀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누군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살림을 도우며 따라다니는 것은 재물운의 상승, 든든한 조력자 또는 귀인의 등장, 혹은 마음의 안정을 상징하는 길몽이에요. 그럴만하죠. 제가 왜 여성제의가 가장 편안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직장도 첫 출근하니까 이제 근로계약서도 썼고, 그리고 8시간만 해서 평타만 하더라도 이제는 제가 그냥 여유 있게 산다는 게 보장이 되니까 꿈에 여성제의가 등장한 것 같아요. 저의 천국은 여성제의였거든요. 맨날 자살 타령해서 그때는 슬펐지만 힘들고 저도.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640 특유의 2억 원의 차키에 자동차 키, 가계 키 얘기하면 정 떨어졌지. 안 바뀝니다. 그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평생 그럽니다. 그래서 차라리 베트남 공산당 여자와 결혼해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바구니와 살림, 재물, 경제적인 풍요, 가정의 평안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바구니를 가득 담아오는 의미는 현실에서 금전적 이득이나 좋은 성과를 얻게 됨을 뜻하는 거예요. 뭐 지금 취업해가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나를 따라다니며 돕는 행동은 나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거나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협력자, 귀인 혹은 반려자를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또 제이가 금상첨화라고 또 내 아내처럼 세 번째 아내 말이야. 그렇게
자기도 돈 없어가지고 고시원 생활하면서 나한테 영양식 좀 걸리지 말라 맨날 글 써서 그런지 그걸 봤는지 영양식 준다고 항상 돈 없어서 둘 다 안 먹고 있던 곱창전 거를 시켜주는. 내가 낸다고 그렇게 해도 자기 내야겠다. 형한테 고마워서. 자기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학 공포증에 컴퓨터에 영어 공포증이 있어서 형이 없었으면 절대 이거 도전도 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형은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판타지 책이든 그런 책 중독이고 그런 편집적인 모습도 있고 좀 덜렁거리지만 여성제에 비하면 그거를 형이 코치해줘가지고 그 25, 21의 편신 국가대표 코치처럼 요코치처럼 그런 포기하지 않는 근성, 강박 같은 그 근성 여성제이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여성제이는 강박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신이라는 제이 같은 애는 강박이 있어요. 의사처럼. 얘는 수석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강박이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데 강박까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그걸 코치만 해주면 돼요. 네? 그런 거를 보는 안목들이 없지. 그래서 제이는 제 생각대로 세 번째 하는 그런 식으로 가장 실적도 좋고 그 이순신 장군 진주성 목사였던 그 김시민처럼 그런 귀인이라고 저도 느껴요. 그런 귀인이 제 옆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의 일이나 사업에 큰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거나 뭐 제이 그 다음 가정 내에 기분 좋은 경사나 금전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좋은 징조. 저한테 금전적인 그런 여유도 생겼고 일도 하고 거기에 제이가 그 비싼 곱창 전골도 사줬으니까 꿈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 전 또 안 사줄 줄 알았어. 돈 아낀다고. 그랬더니 사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거는 꿈이라서 먼저 일어난 거지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평상시에는 곱창 전골 먹으러 가자 하다가도 그냥 뼈해장국 먹자 이러고서 딱 하거든요. 돈 아껴야 돼 이러면서. 근데 제가 취업해서 그런가 제이도 저를 그냥 배우자로 보니까 이제 궁색하게 안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자기간에도 계산이 되나 봐요. 그리고 돈 아낀다고 자기 도시락 싸고 다녔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도 외식한다고 그러면서 기존에 막 깻잎하고 그 멸치 볶은 거 그거 쿠팡으로 구매한 거 그거를 나 이제 지겨 죽겠어 막 도시락 싸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자기도 사 먹는다고 그러고서 사 먹는 게 더 싸요. 돈 아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바삭한 멸치볶음면 먹겠는데 아예 그냥 계란장조림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즙이 넘쳐. 이건 좀 제가 꺼려하긴 하는데 뭐 나중에 소스용으로 써도 되죠. 멸치 국물용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2026년 7월 24일 오전 9시 55분 알리 충전식 드로잉 펜. 제가 이걸 구매했어요. 가장 관건인 게 이게 차징 되는 거. 타입C. 10,000원 돈이더라고요. 안 되는 거는 4,000원도 있고 2,000원도 있어요. 이거는 수분 건전지 들어가는데 저도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해. 그리고 배터리가 약해갖고 바꾸려면 2,000원이면 여기 다이소 가도 또 2,000원 그거 배터리 끼고 하려면 막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화면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화면 큰 걸로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누워갖고 전기기사 공부하는 거기서 쓰면서 하면 잘 암기되잖아요. 그런 용으로 산 거예요. 이겁니다. 16인치 충전식 드로잉 태블릿 어린이용. 이런 식인데 이건 색깔 안 나와요. 그냥 긁으면 그냥 흰색이든 이런 식으로 까만 화면에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막 색깔이 막 녹아주고 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26년 7월 24일 오후 2시 44분 화장실 하수구 물 가득. 비 안 오는데도 생활 쓰레기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땐 제의가 아니라고. 그 폭우 내려서 도로에 있는 그런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막힌 걸 거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몇 년 전에 그렇게 비 오고 그러는데도 한 번도 안 박혔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건 일부러 돼지 기름이든 그런 막히는 걸로 해서 나뭇가지든 쳐놓는 거야. 내 이러면서 했더니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제 글을 보나 봐. 그러더니 아주 보란 듯이 지네가 했다는 듯이 2시 44분에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화창한 날씨인데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열었더니 이렇게 물이 코앞까지 왔고 양수기가 소음이 심하니까 저희 경보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있어도 이렇게 방송에도요. 제가 돌면은 여기까지 들려. 엉엉엉엉 하면서. 그래서 가봤더니 역시나 코앞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비만 안 오면 양수기 하나로도 충분히 커버돼요. 얘가 스스로 빼줘요. 근데 그게 2차 방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펌프 고장 났을 때 양수기로 그냥 펌프 배송 올 때 거의 뭐 펌프도 원래 보내면은 거의 2, 3일 만에 오잖아요. 근데 내가 저가로 사서 그런가 할인 쿠폰까지 써서 그런가 안 보내준다는 식으로 거의 한 달 뒤에 온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기간에 양수기를 그냥 커버한 겁니다. 이렇게 스콜성만 없으면요 양수기 하나 갖고도 다 커버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봤죠. 그랬더니 역시나 2차. 이 차주가 1cm 남중년이에요. 여기 보시면 벽에다 바짝 해놓죠. 이러다가 자기 실수해가지고 전진 눌러버리면 그냥 벽에 꽝 해가지고 벽 무너집니다. 아주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차를 대도 이렇게 1cm로 해놔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자기 깐에는 아주 그냥 실력자라는 식으로. 거의 이런 애들이 권위형 나르시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후 2시 46분 펌프 흔들어주는 끈을 완전히 막았어요. 여기 아예 틈새도 없죠? 틈새도 없어요. 지금 해서 팔을 넣을 수도 없어. 일부러 지네들이 그랬다는 식으로. 이거를 요 정도 틈하면은 지금 요 차처럼 여기 차 있잖아요. 요렇게만 주차해도요 여기 손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못 넣게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사악한 애들이 우리 아파트에 살아요. 기종노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라인들이 출동해서 매장하라는 식으로 전화번호를 올려놨어요. 보면 알아서 취업이든 문제 생겨서 백수되고 하더라고요. 2단계 되면 저도 안 봐줍니다. 고의적이니까. 이거 보세요. 바짝 여기 1cm로 되나가지고 손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끈이 있어요. 바퀴로 이렇게 밟고 있어. 밟아가지고 눌러놨더라고요. 그래서 배관이 찌부러졌어. 그러니 끈도 이 바퀴로 밟고 있어서 움직이지 않게. 그러니까 끈을 밟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거야. 이게 기종노조 조폭이에요. 이런 애들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싸워나온 거예요. 아이리스 조폭들하고. 그런 일진의 조폭들. 그래서 폭력 없는 그런 학교 만들어주고 이제는 인천 지역의 폭력을 없앤다고 이번에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종노조 조폭 들인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인천을 다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임을 해고. 이 사진 보여주니까 제이가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너무 인위적이잖아요. 그 끈 있는 데를 바퀴로 밟고 있는데 설사 제가 손을 넣어서 당겨도 안 돼. 바퀴에 밟혀있기 때문에. 진짜 사악하죠? 이 정도 되면 고의적이라서 제가 바로 라인들만 보라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해놨어요. 보여줘서 공개되면 또 얘네들이 명예훼손 걸까봐 라인들만 보라고 이렇게 전화번호. 뭐 요즘에 전화번호만 알면 다 추적되니까. 그래서 옆차가 이렇게 공간을 해놓은 이 정도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세요. 태양 뜨죠? 햇빛이 만연한 비도 안 오는데 토사가 내려올 리도 없는데 생활하수구 돼지기름이든 해서 막히게 한 거예요. 이런 애들하고 거의 10년간 지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 빼달라 해서 빼줬어요. 내려오는 것도 안 내려오더라고요. 거의 10분인가 20분? 거의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서가지고. 했더니 10분 정도구나. 하여튼 2시 51분이네요. 그래서 1cm 남중년 차량이 배관까지 납작하게 밟은 모습. 그래서 주의했어요. 이거 여기 공용물품인데 이렇게 파손하시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분여해가지고 이러면서 공용물인데 왜 파손하나요? 그때 그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근데 다음에 또 그러면은 그땐 청구해야죠. 증거사진도 있으니까 이거 보여주면서 몇 월 며칠 날 그때 제가 미란다 원칙으로 경고했는데 경찰처럼 그때 조심하겠다 했는데 또 밟았어요. 그러면 이번엔 청구할게요. 이거 배관 얼마고 한 100만원 주세요 이러면서 업자 가격으로 견적해가지고 그 견적받는 거는 업자한테 하면 돼요. 그러면 걔가 견적서 해줘요. 그러면 그거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견적 나왔다고 돈 달라고 돈만 받고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경찰들도 그런데 경찰들도 보도에 보면은 그 진입 방지 막 이런 봉들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차한다 다 파괴해요. 그럼 경찰이 현장범으로 경고하면은 그거 업자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조회하시더라고요. 그냥 단속하는 거 많이 봤으니까. 이거 봉 하나가 한 300 정도 되는데요. 이러는 거. 기겁을 하지. 이러면서 이거 청구할게요. 그러면 뭐 찍소리 못하지. 그래서 300만 원 청구하는 거. 그런 식으로 공시지가식으로 다 그 견적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cm 남중년 차량이 배관까지 납작하게 밟은 모습 주의했고, 요거 보세요. 요 부분인데 여기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차바퀴를. 그래서 납작해졌죠. 요 끈도 밟고 있었던 거예요. 앞바퀴로. 이렇게 차가 있으면 이게 차 바퀴가 또 있고 이렇게 밟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납작해졌잖아요. 진짜 사악하죠? 이런데도 방임하실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강간당하고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당해서 자살하면 그때서나 움직이실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칠래요? 그리고 평생 저처럼 여성제의, 장녀, 어떻게 보면 처녀, 걔가 이순신 장군님처럼 이런 조폭들하고 싸우다가 저 세상 가면 그때서 애도하고 하나님한테 돌려달라고 그래요. 전 그래서 폭력을 근절한다고 반평생 이상 50평생까지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비폭력으로 예수님 같은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화가 없으니까. 목숨 걸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런 작업이 거의 매일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가 순탄하시다면 그거는 사단마귀의 권세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걔도 조폭인 거예요. 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가 가해하는 가해자일 수가 있죠. 저희는 피해자고. 2026년 7월 24일 오후 6시 8분 포도나무 앞 비닐 화분에 삽목. 저 포도나무를 가져왔어요. 그 줄기를 잘라갖고 삽목을 하면요, 그 길거리에 담벼락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그 뭐죠? 가지치기를 안 한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길거리에 그냥 차가 밟을 정도로 이렇게 막 축 늘어진 데가 있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지치기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매년 시도해 보려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채워놓으면 되죠. 죽으면 또 삽목해서 또 하고. 그러다가 우리 쪽에서 커져서 주렁주렁 그런 식으로 되면 하나하나 화분 늘리고 그러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쪽 뒤에도 화분 놔두고 뭐 어차피 뿌리 뽑고 테러들하고 뭐 뿌리를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말하면 양다리에 가운데 다리 생식기까지 없애버리면 또 심으면 돼요. 이삭처럼. 그러면서 살면 되죠. 어차피 걔네들은 그렇게 테러하면서 그 임사체온처럼 이렇게 죽을 때 필름처럼 파노라마 그런 영화처럼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그때 그 식물을 죽인 그 고통을 본인이 당하면 되죠. 잘근잘근 씹은 듯이 본인이 가운데 다리가 잘근잘근 씹히는 그런 지옥 같은 형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저는 임사체험을 해봤지만 죽을 때 그렇게 산 애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복수해 주거든요. 임사체험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폭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 줍니다. 그래서 줄기가 많이 했고 여기 잎새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잎새기도 꽂아놓으면 살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줄기 살짝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다가 잎새기를 좀 많아갖고 이렇게 다 꽂았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살아나면 좋은 거고. 이거 좋죠? 비닐 이렇게 담벼락에다 해놓은 거. 그래서 요번에 비가 많이 와서 흙도 많이 소실됐더라고요. 저는 그냥 봄에 그때 잡초 안 날 때 흙 푸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채워줘요. 그리고 이럴 때는 전혀 손도 안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 여기에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놔둬요. 그러면 겨울 내내 부식돼서 좋은 거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고추 씌웠을 때 잘 자라는 비결이 쌀뜨물도 있지만 그렇게 거름을 겨울 때 이런 식으로 해줘요. 낙엽 같은 거. 낙엽도 좋아요. 근데 낙엽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게 귤 껍질. 겨울 되면 귤이 별식이라서 껍질을 여기다 싸놓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 내내 잘 발효가 돼가지고 거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 양동이 있잖아요. 그 알루미늄 양동이. 다 폐품이에요. 여기다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어요. 요게 제 화장실에 보면 그 깔때기에다가 그 손 닦으면 그 수돗물을 주전자에 담아서 놓여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 그러면 얘네가 산소도 공급되고 일석이조죠. 거기에 수돗물의 염소 성분이 또 장구벌레를 죽이니까 걔가 또 미네랄하고 질소 같은 액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 어제 또 주전자를 주셨어요. 근데 입구 지름이 거의 0.5cm. 아, 대박. 그래서 조금만 떴는데도 이게 줄기가 작으니까 나가는 게 적으니까 제가 키워보니까 물 많이 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모금씩 이렇게 살짝살짝 주니까 전체 화분이 거의
50개가 넘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 정도 조금 퍼도. 그래서 아 대박, 또 재산 1호. 그래서 여기다 놓아놨어요. 그래서 수시로 고기가 말라 있으면 그렇게 주면 그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번 주면은 뭐 흠뻑 줘라 그러는데 그런 물값도 장난 아니고요. 제가 힘들어요. 그리고 흙이 유실이 많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또 봄에 흙 푸기도 힘들어 죽겠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7월 24일 오후 6시 8분 포도나무 줄기, 뭐죠? 이게 뭐예요? 물통에 삽목.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전에는 한 개로 그렇게 해본 게 샘플 테스트였어요. 그랬더니 성공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번엔 많이 해가지고 화분에다가 앞면만, 앞면만 일단 할거예요. 뒷면을 하면 자꾸 뽑아버리니까 거기에 가운데 다리랑 양다리를 잘근잘근 씹어봐가지고 연꽃부터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앞에다만, 그리고 연꽃도 여기다만, 그래서 연꽃 씨앗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놔뒀어요. 아무 좋지 않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런 시스템을 안 해놔가지고 그 수조에서 해갖고 물 푸고 막 하는 개고생해서 정말 힘들게 키웠는데, 이거는 뭐 물이 자동으로 배수되는 거잖아요.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물이 빠지는 식이니까 물 가리할 필요도 없고, 참 제가 해도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래서 물이 이 정도는 맑잖아요. 이거 연꽃 키우다 보면요 진짜 지저분해집니다. 냄새도 썩은 내가 나. 그 기름 썩는 내. 그리고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기름도 안 떠 있고, 얘가 하나라서 그런가? 이것도 샘플 테스트죠. 그래서 하나 해보고 이렇게 해서 잘 큰다 그러면 씨앗으로 내년 봄에는 한 여기다가 여러 개 이렇게 놓고서 키우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규모로 연꽃 화분으로 계속 쓰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밑에는 냄비가 있어서 냄비가 얘 높이를 올려준 거죠. 너무 깊숙이 해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수위가 딱 좋아요. 키워보니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방송하니까 그때 한자 공부한다고 사자성어 듣고 하다 보니까 엄청 길었잖아요. 2시간 넘는데 이렇게 할까 부담 안 가고 더 좋네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까도 생각해요. 한자 공부는 안 할까 막 이러면서. 편한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 평일날은 할 게 없으니까 저 한자 공부하고 역사 공부한다는 생각하고 성경 공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주말에만 이렇게 하는데 편한 게 좋아서 저도 자꾸 편한 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편해 이러면서. 다른 목사님도 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배우는 게 좋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좋아서 여러분한테 역사 공부한다는 셈치고 그동안 계속 매일같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쁜 여성의 목소리 할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태블릿이 자꾸 튕기는 원인을 알았어요. 왜냐면 케이블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USB 케이블을 그 USB-C 타입으로 바꾸니까 안 튕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선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은 원인 알면 그만큼 편해집니다. 자꾸 튕겨가지고 인식이 안 돼가지고 막 짜증났거든요. 한 3번 부팅하고. 어쩌면 제가 하도 이렇게 테러해도 이삭처럼 파도 또 메꾸고 걔네가 메꾸면 또 파고 그런 식으로 우물이든 하는 식으로 하니까 걔네도 지친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해 줄 거야. 걔네 죽을 때는 정말 나한테 테러한 거 그렇게 죽기 전에 파노라마 할 때 걔네 고통이 갈 거야. 그러면서 저희는 항상 비폭력으로 살다 보면은 부자도 되고 제 인격적인 하면서 편안해. 쟤는 나이 3명을 지켜줄 수 있어 하면서 첫째 아내인 여성 제이도 오고 셋째 아내인 제이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말년에 제가 설사 치매가 걸려서 벽에 똥칠을 하더라도 브루스 윌리스처럼 그렇게 찾아온다는 그런 부자 되는 비결, 그거를 오늘 설교해 본 거예요. 예. 하여튼 예,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여성 제이가 꿈에 나타나서 시장바구니를 들고서 이리저리 날 따라다니며 살림해주는 꿈. 꿈에서 누군가 시장바구니를 들고 살림을 도우며 따라다니는 것은 재물운의 상승, 든든한 조력자 또는 귀인의 등장 혹은 마음의 안정을 상징하는 길몽입니다. 시장바구니와 살림, 재물, 경제적인 풍요, 가정이 평안해짐을 의미합니다. 장을 가득 담아오는 행위는 현실에서 금전적 이득이나 좋은 성과를 얻게 됨을 뜻합니다. 나를 따라다니며 돕는 행동, 나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거나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협력자, 귀인 혹은 반려자를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이나 사업에서 큰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거나 가정 내에 기분 좋은 경사나 금전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좋은 징조로 풀이됩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이상끝 2026년 7월 24일 오후 1시 53분 하나님이 내가 아마겟돈 막는 전략을 네소스의 5천법으로 원수를 이용하는 EJ 하자고 하니까 내 말이 맞다고 평균 수명 40세 시대에 98세까지 살았던 고구려. 장수왕의 미스터리 유튜브로 보여주시더라. 힐 내용은 장수왕은 19살의 왕위를 받고서 내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 책 같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를 자기 가문의 가운 마냥 광개토 대왕님의 대왕 비석을 수천 글자를 남기고 바로 고려의 광문사가 나치당처럼 자기 가문 아니면 다 학살한다는 자들을 국내성의 대왕 비석과 함께 남기고 평양으로 수도 이전한다. 그런 후 온나라 강태국 마냥 닭기를 키우듯이 남수님을 양자처럼 키워서 백제 계루왕에게 보내서 바둑 등을 하게 해서 하루도 못 보면 보고 싶어서 집착하게 만들고서 명품차 사달라는 식으로 징징거리듯이 도성을 새로 이쁘게 인테리어하는 비용으로 국고를 바닥내게 한 후 남수님은 장수왕에게 와서 보고한다. 그 전에 백제의 동맹국인 북위에게 고구려를 합공하자고 제의하니 거절당한 이유가 장수왕은 모든 종교는 하나라며 부교와 후량까지도 조공을 주니까 그런 거였는데 백제는 오히려 자존심 상했다고 북위와 군사 동맹까지 끊어버리고 설상가상으로 백제계루왕에게 매장당해서 고구려로 넘어온 2명의 장군님 곧 네소스의 옷을 이용해서 EJ로 백제 토벌 명령으로 3만 병사를 주었는데 단 일주일도 안 되어서 500여 년 넘는 백제의 한양 도읍을 함락하였다. 이 정도로 패는 칼보다 강하다고 19살에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위인전인 광개토 대왕비를 만들어서 25, 21의 지승환 방송국 서울대 출신 여기자처럼 여론전하고 60여 년 가까이 살아서 기회를 엿보다가 EJ로 백제의 한양 도읍을 차지하게 된 이유도 따지고 보면 비폭력이라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님 보고 경제 봉쇄하고 정밀 폭격으로 일한 거지 만든 후 혁명 수비대 나치당이 자기 가문 아니면 다 학살한다고 주변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미사일 등 쏘아서 원수된 군대를 이용하면 승리한다며 가르쳐준 전법도 따지고 보면 강태공과 장수왕 전법이라며 나보고 칭찬하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글 써본다. 이상 끝. 2026년 7월 24일 오후 2시 20분 하나님이 내가 순애보로 사금 영적 배우자인 첫 번째 아내인 여성 제이와 세 번째 아내인 제이가 순애보로 너가 헌신했기에 설사 너가 치매에 걸려서 벽에 똥칠하더라도 널 지켜줄 거라는 듯이 하나님이 치매에 걸린 전 남편을 위해 이혼한 전처가 내린 결단 유튜브로 보여준다. 내용은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전처가 데미모였다. 둘이 허리우드 배우라서 스케줄이 바빠서 서로 신경 못 써주고 밤이 외로워서 이혼했는데 브루스는 데미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브루스도 거의 20살 연하인 엠마와 결혼했는데 데미의 가정에 금이 갔고 거의 20살 연하의 남편이 바람피는 등 하니까 급기야는 우울증에 극이 가서 자살 시도 등 하는 것을 브루스가 찾아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전문가 치료를 추천해서 완쾌되어 이혼 후 혼자 사는데 청천벽력처럼 브루스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이 들었고 브루스를 간병해준다고 데미가 와서 엠마와 함께 간병해준다는 감동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이 너도 헤라클레스 별자리 같은 브루스 윌리스 삶을 살고 있으니 말년에 행복할 거야 하며 위로해주는 것 같더라. 히읗 데미와 엠마님 치매는 돌아가기 하루 전에 정상인으로 되어요. 천국 상급 쌓는다는 셈치고 열심히 자기 희생하는 간병하다 보면 복 받을 거예요. 히읗 이상 끝. 2026년 7월 24일 오후 3시. 태양이 따사롭고 비 오는 날인데 또 돼지기름 등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서 펌프가 멈춘 사진이다. 거기에 뜸하던 1cm 주차하는 귀족 노조 조폭이 다시 활동했고 아예 끈도 흔들 수 없도록 주차했더라. 그래서 전화해서 차를 빼는데 배관도 차 바퀴로 밟아서 납작해져서 손해배상 청구하려다가 주의만 하고 말았다. 나 참 이렇게 인위적인데도 죄인은 삶아 라인이 어디 있어 하며 자기 합리화한다며 비오는 날 토 사물에 막힌 자연재해라며 말하자마자 그 말을 야유한 듯이 인위적이라며 귀족 노조 조폭이 테러한 거다. 이상 끝. 2026년 7월 24일 오후 6시 42분 제이가 사준 곱창 전골 먹는데 제이 아버지가 폐암 초기라고 하더라. 그래서 왜 건강검진 자주 안 했냐고 물으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 일단 수술해야 되니까 70 넘으면 수술도 잘 안 해준다. 그런데 제이는 공공근로라도 완쾌되면 하라고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자기 본심이 불로소득이니까 개인 택시 팔고 놀라고 말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넌 공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세 식구가 놀고 거기에 여동생은 툭하면 마약 먹겠다고 월 300만 원인 정신병원 들락날락하면 순식간에 빚쟁이 되거든. 난 친과 큰 집의 큰아들도 군대에서 탈영했다가 구타당해서 정신분열 걸렸는데 다스베이더 같은 내가 무서워서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 일하라고 해서 일하는 거 보았거든. 그런데 너 여동생은 뭐냐? 그런 상황에 너가 놀라고 했다고 말하면 너 보고 생활비 매월 500만 원씩 붙이라는 건데 너가 가능하냐? 말이라도 나가서 건강한 여동생과 계모가 일하게 만들어야지 하며 말해줄 뿐이다. 집에 와서 포도 줄기 삽목한 사진이다. 연꽃 한 개도 옆에 놓았다. 또한 폐품 주전자도 주었는데 주둥이가 작아서 적은 물량으로 화분 전체에 물 주니까 물 주기도 편하고 좋더라. 이상 끝. 예, 참고로 과일 같은 경우 물을 많이 주면요 당도가 떨어져요. 당도가. 예, 그래서 저는 과일 키우는 거잖아, 포도든. 그래서 예, 너무 물을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달게 먹고 싶으시면은 예, 저처럼 조금 조금 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자주 주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퇴근할 때 오든 아니면 외출해 밥 먹고 올 때 그 화분이 말라 있으면 그냥 한 모금씩 주는 식으로 계속 줍니다. 예. 그게 낮이건 밤이고 대신 입에는 묻히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그 입이 탑니다. 예, 그래서 흙에만. 예. 그리고요 이제 또 기도 시간이었네요. 예. 하여튼 케이블 바꾸니까 튕기지도 않고 좋네요. 그리고 제게 이게 서버 제논이잖아요. 그래서 그 USB-C 하는 그 하드웨어를 따로 또 달았어요. 그러니까 또 속도도 빠르죠. 이게 뭐야 또? 왜 튕겼어? 아, 이게 제논이 좋아요. 예, 튕기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렉이 있다가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행 컴퓨터 중에 가장 좋은 게 난 제논 서버 컴퓨터라고 해요. 지금도 검은 사막 세웠지, 오딘 게임 2개 세웠지, 거기에 그 뭐지 검은 사막 모바일 또 2개 세웠지. 거기에 여기 비주얼 이거 스튜디오도 엄청 높거든요. 근데 기껏해 튕기진 않고 이렇게 내고 있는 정도. 그래서 주스님이 요번에 컴퓨터 옛날 거 쓴다고 그러는데 그냥 이거 뭐 소요보드로 알리템으로 사면은 제가 그때 20 얼마에 샀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들어야 40만원. 예. 본체까지 다 저 바꿨잖아요. 케이스까지 누드 케이스로. 예, 나중에
이게 케이스가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누드 케이스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방송에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아무래도 방송할 때도 렉 없고 좀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케이블도 이번에 제가 한 게 USB-C로 하세요. 전에는 그냥 USB에서 잭으로 바꾼 거였거든요. 근데 USB-C 온으로 하니까 그만큼 튕김도 적어지고, 그 튕기는 게 케이블 문제라는 걸 어떻게 알아낸 거죠. 뭐 이러다 또 튕기면 뭐 아이리스도 테러인 거죠. 649.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쾌적하게 편안하게 사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육수, 지혜, 자유, 평화. 그래서 샬롬.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가정에 평화롭기를, 자유가 있어서 노예되지 않고, 그리고 공부하는 지혜를 줄 수 있고, 그런 육수적인, 거기서 항상 꼬꾸라지잖아요. 369 법칙으로. 그래서 어제 또 유튜브에 본 게 있어요. 장보고라고. 걔가 1만 병사를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라한테 그랬는데 걔가 그 1만 병사 그런 부자였죠. 상인, 무역 상인이고 자유무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서양에서는 바다민족이 독재자를 못 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다민족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온 거다. 걔네가 그래서 다윗 해갖고 그 아멜락 이런 식인족, 해적들, 도족들 다 진멸하고서 그 다음에 자유무역이 부활한 거다. 그런 식으로 했더니 제 말이 맞다는 듯이 유튜브로 동영도 있었어. 장보고라고. 걔가 그렇게 자유무역 해갖고 심지어는 저 무역킹 편집자 교회까지 이슬람까지 계속 무역하고 그랬는데 한순간에 그 자기 부관 믿었는데 걔한테 죽고서 5년 만에 자유무역 시스템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서 신라 해적들이 동양에 막 나와가지고 심지어는 일본까지 가가지고 뭐 창만 1000개, 방패만 30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적선 막 수십 척, 그 정도로 매일 싸우고 있으니 국력이 소진되지. 아무리 강한 강대국도.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야 이러다 안 되겠다. 그 한국이라는 한반도를 카자소니카 만들고 무법지대 만드니까 자기들이 힘든 거예요. 자유무역을 하기가 힘들어. 맨날 해적들한테 노약제 당하니까 그렇게 한반도를 한번 방임을 해본 거예요. 100년간에. 장보고 죽고 나갔고. 그리고 방임했더니 해적들이 속출해가지고 일본,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미국이 있다면 미국까지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뭐 그냥 정규전 식으로 계속 전쟁이 계속 해적들이 오니까 사력 해적식으로. 그래서 일본이 뒤에서 밀어줘갖고 고려를 세웠다는 식으로. 그래서 고려의 왕건이 따지고 보면 여진족 청나라식으로 그렇게 해서 왕견이 그런 무역상이었대요. 그래서 장보고를 이은 거라고. 그래서 고려가 옛날에 병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베니스까지 이렇게 자유무역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유튜브로. 그게 생각나서 얘기한 거라서. 그래서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자유무역이. 그래서 그게 평화가 오고 전쟁도 없어지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지혜가 올라가서 불교로 말하면 열반의 경지를 가고 구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되기를, 항상 자유무역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기를, 트럼프 천사님이 이기기를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가 저희 노예의 암 환자, 여목사님 빨리 치유. 거기에 제2 아버지가 폐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빨리 치유. 뭐 제2는 놀라고 그러는데 저는 심지어는 우리 큰 집까지 다스베이더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 완전히 그냥 다스베이더예요.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너 공부할래 일할래 이거예요 저는. 아니면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할래 이렇게 3자예요. 그러면 큰 집의 큰아들 같은 경우는 정신분열까지 왔어요. 근데 공부는 못해 정신분열이라서. 그래서 결혼도 못하죠 정신분열이니까. 그래서 야 너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 그때도 있었거든요. 몇십 년 전에도. 그냥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면 돼요. 그냥 공공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관가 여기 취업을 했어요. 그 집이 또 국가유공자잖아요.
그 청소행정과 하다가 도로에서 낙엽 치우다가 이렇게 다치셔갖고 국가유공자 됐어요. 그래서 유공자 혜택으로 해서 이렇게 지적관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 지적가가 원래 전국을 돌거든요. 아마 그 중앙청사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장애인 특혜로 해서 들어간 거더라고요. 정신분열도 충분히 취업합니다. 저희 큰집 큰아들도 받고 청송행정과에서도 어떤 여공무원님이 정신분열인데도 뻔히 공무원 하고 있어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금치산자 기준은 얘기했잖아요. 그 너무 심한 애들, 예를 들어서 그런 조증이라든지 이래갖고 막 쇼핑 중독하듯이 해서 금고 이상의 그런 빚쟁이가 될 것 같고 막 이런 애들은 안 받죠. 근데 약한 애들은 받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실제로 현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큰 집에 큰아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과 같은 데 들어갔더니 하루는 충남아산에 왔어요. 제가 그때 거기서 살 텐데요. 제가 그냥 밥 먹으러 외식하러 항상 점심 먹으니까 걸어가는데 누가 막 인사를 해요. 딱 멀리서 보니까 큰집 큰아들이야. 그래서 반가갖고 가서 얘기했더니 왜 여기 왔어? 그랬더니 나 지적과 일해. 그래서 뭐 하는데? 지금 지적과에서 그 차들 못 지나다니게 그 차량 통제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취직했네?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장애인 특혜로 해가지고 했더니 어떻게 됐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돈도 벌고 몇 시간 일해? 그랬더니 4시간인가 뭐 이런데요. 그래서 잘 됐네. 그랬더니 그대로 소식이 없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정신분열이라도 큰아들이 결혼 안 하고 그 집에서 노는 2명의 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그게 장자인 거예요. 정신분열이라도 어렸을 때 그 가문을 이어야 된다 이런 책임감이 막중하면요 정신분열이라도 그렇게 집안 보탬이 되겠다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 여태까지 한 번도 제이한테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이번에 하도 아버지까지도 놀라고 하니까 내가 한심해갖고 그거 뭐 집안의 치부인데 그냥 정신분열이야 이 정도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한다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정도까지 해서 아버지 멀쩡히 개인 택시에서 돈 버는 사람은 놀라고 불로소득하라고 그러니까 내과는 좀 화나가지고 제이 보고 큰집 큰아들 얘기를 한 거예요. 정신분열인데도 일하고 있다고. 그 사람은요 여동생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심신미약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람이 죽을 정도로 묻지마 살인 이런 정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교도소처럼 철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감금해 놓는 거예요. 거기에 교도소 철문식으로 해놔요. 그래서 거기서 심심미약 오면은 밥 주고 약 주고. 그래서 안정되면은 또 항상 약을 먹고 사니까 눈이 풀려 있어요. 그게 군대 가서 탈영을 했다가 그 시절에 수방사 이런 데에서 그 고문하거든요. 그땐 고문이 됐어요. 지금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문 받다가 헷가닥한 거예요. 국가유공자도 한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때리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머리든 잘못 맞으면 한순간 그렇게 정신분열이 됩니다. 제 간증 사례가 많죠. 그런데도 전 꿋꿋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폭력하면 안 된다고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하는 귀족노조 조폭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준다. 하여튼 그게 생각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하고 어머니 다리 치유되게. 그 다음에 제이가 지금 소방설비 전기를 따고 있어요. 근데 쉽다고 그러는데 교만하지 않아서 한 번에 붙게 지하 맹차를 주셔서. 그 다음에 오시영 박사님 그 리튬 전지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그 마그네슘이 응급. 그래서 우리도 리튬 자동차든 리튬을 타고 다닐 수 있게.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해체한다는 뉴스가 막 들려요. 유튜브에도. 그래서 육군사관학교가 계속 가야지 우리나라의 외사과. 내사과가 경찰이고요. 외사과가 군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화 군인경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열치열로 하는 그 내소스의 옷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엘리트가 돼서 더 편하게 하려면 그런 체계적인 그런 서양식 자유무역으로 교육하는 일본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런 인프라 형성된 육군사관학교로 계속 존속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님한테 지하 명철을 주셔서 저처럼 그동안 삼목 성향이라서 너 말도 좋고 내 말도 옳아. 저는 삼목 성향인데도 저는 항상 사금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화적용 항상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목이야 육수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내소스의 옷 같은 이와 그런 식으로 싸움을 해야 돼요. 대신 그게 비폭력이어야 되죠. 서희의 강동육주의 단판 뭐 이런 식으로 도란하고 했을 때 외교로 키신저처럼 이렇게 이재용 회장님이 기종노조 주포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 명체를 줘서 걔네들을 완전히 100% 근절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그 다음에 광통신 반도체와 메모리를 개발해서 200조 원 지금 국가에서 2,000조 이상의 그런 국가가 돼서 국방 예산을 미국처럼 1,000조 원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천국이 항상 저는 천국은 하렘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꿈에서 여성제이가 오랜만에 나와서 옛날에 여행 갈 때 같이 마트 가서 카트 끌고 막 이랬던 추억이 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행복했죠. 그래서 여성제이랑 다시 좋은 거 하는 거를.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저 세상을 먼저 간다 그러면 제이도 사랑하니까 그 클레오파트랑 안토니우스가 그렇게 결혼하듯이 제이와 여성 제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이렇게 이 세상 참 행복했어 천국이었어 그런 폭삭소가스다의 금명이가 그렇게 천국이라고 했듯이 제이 인생도 그렇게 천국이 되도록 그런 지상 천국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그런 사상이었어요. 저희 형수가 맨날 이혼한다, 형이 이혼한다 그러면 형수도 따로 불러갖고 그 시절에 같이 살 때 형수가 막 훌쩍훌쩍 하면서 심지어는 결혼할 때도 둘이 좋은 거 하라고 제 방에다가 형수를 밀어넣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난 결혼 안 할 줄 알았어. 근데도 제가 좋은지 결혼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수 보고도 그랬어요. 옛날에 구약성경에 원래 그 옛날 법인데 이렇게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그 밑에 동생이 취하는 게 있어. 일본에선 여전히 그런 풍습이 남아있어. 일본은. 그래서 일부러 결혼을 안 해. 형수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독신을 사는 사람들이 일본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챙겨줄 사람이 많아. 골키퍼 사라지면 챙겨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성제이도 골키퍼가 저 세상 가면 저한테 오겠죠? 걔는 아이러브 스쿨이든 막 이렇게 하던 스토커 같은 애라서 어떻게 하든 다 압니다. 옛날에도 그 시절에 아이러브 스쿨 어플 찾아서 나 미행하고 그랬거든. 엄청 저 좋아했던 애라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폐송은 305장 나가 크던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노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저
죄악에서 건지시 주내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